HTML 기초부터 완성까지 제1강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먼저 HTML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특히나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기초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찾아 학습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도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초 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서 기초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루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하고 만들어갈 부분은 상강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이 부분을, 또한 필요한 것만 찾아 학습하려는 분은 이 강의를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HTML의 뜻을 알아봐야겠죠.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하이퍼텍스트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저희가 구글에서 하이퍼텍스트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오네요. 자, 여기 밑에도 또 내용이 나오는데 하이퍼텍스트 위키백과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쭉 나옵니다. 그죠? 어려운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하죠. 같은 한글이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퍼텍스트는 참조를 통해 독자가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제목이 나오고 그 제목을 눌렀더니 문서가 열립니다. 즉 그 제목에 해당하는 문서를 찾아서 열어주는 역할, 그것을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하고, 그 문서의 제목이 관련된 것, 이렇게 제목이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바로 하이퍼텍스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 마크업이란 또 무엇일까요? 네, 마크업. 자, 우리가 하이퍼텍스트에서 이제 HTML에서 하이퍼텍스트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했었죠. 그럼 마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마크업은 표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표시를 하느냐 또는 누구한테 표시를 해주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브라우저에게 표시를 해준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찾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이건 뭐 교원 라이프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오른쪽 눌러서 제가 여기다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영어로 되어져 있는 게 쭉 나오죠. 이 영어가 바로 마크업 되어져 있는 영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크업은 누구한테 전달을 하냐면 우리가 브라우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어떤 필요한 마크업 명령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주죠. 그 명령들을 또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바로 랭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크업 표시하는데 무엇으로 표시하냐? 어떤 언어로 표시한다. 그 언어가 바로 HTML이라는 태그 언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합하면 HTML은 특정 텍스트를 클릭하면 즉시 연결된 문서로 접근할 수 있게 표시하는 언어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언어란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명령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브라우저를 띄우고 그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문서를 찾아 표시해 주는 명령입니다. 컴퓨터는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하는 명령들이 존재하겠죠. 그 명령은 기계에게 전달하는 것이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고 표시할 수 있는 말로 컴퓨터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고 표시할 수 있는 말을 공부하는 거죠. 컴퓨터의 원리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 컴퓨터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도록 하느냐가 주된 핵심입니다. 인터넷에서 브라우저가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브라우저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브라우저는 그것을 해석하여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화면을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는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마크업 랭귀지가 필요하게 된 거고, 이러한 마크업 랭귀지 우리가 바로 HTML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표시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 브라우저에게 내가 나타내어 주고 싶은 또는 표시해 주고 싶은 것들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댓글을 달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런 데 가보면 여기에서 누르잖아요. 이렇게 이미지를 누르고 여기에 어떤 것의 가격을 확인해 보고, 또 여기에 구매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상품 후기 등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가지고 또 어떠한 댓글을 달거나 또 어떠한 내용을 이제 표시하게 되면 그것들은 어딘가 저장을 해야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번 그것들을 이제 이 표시하는 사람이 계속 입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저장해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는 가격을 클릭하면 그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결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또 그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한다거나 댓글을 단다거나 게시판의 내용을 쓰면 그것은 또 어디엔가 저장되어야 하는데, 그 저장되어지는 곳이 바로 서버라는 곳에 저장이 되겠죠. 그 저장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또 언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크게 정리하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표시되는 부분과 자료가 처리되어 저장되어 필요에 의해 다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표시되는 부분, 즉 브라우저가 해석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돌려주는 언어 학습을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프론트엔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자료가 처리되고 저장되어 다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언어 학습을 백엔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제를 하고 그 결제된 게 전송이 되고, 또는 내용을 상품 후기 같은 걸 쓰고 그 후기 같은 게 저장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백엔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와 같이 브라우저라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큰 구역인 또 서버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어떤 내용들을 표시하게 되면 그것들은 서버에 전달되고 서버에 전달되어져서 저장되어 있다가 다시 우리가 얘를 호출하면 내용을 저에게 또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앞부분에 있는 브라우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기 우리가 프론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서버에 관련된 부분, 그 애를 백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엔드. 이건 좀 단순하게 이제 표시해서 그런 거죠. 이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화면에 표시하는 것, 그럼 프론트.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또 어떠하게 가공 처리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줄 때 그 가공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백엔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 또 이제 학습하는 언어도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론트엔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HTML, 지금 여기에 보여져 있던 부분도 이제 이런 게 HTML이죠. HTML.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글자의 색상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 크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CSS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CSS는 주로 디자인을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디자인을 말할 때 우리가 CSS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화면이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어떤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되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또는 jQuery 이러한 것들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프론트 엔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누르죠. 넘어가는 이렇게 하이퍼텍스트, 링크, 하이퍼링크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가격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다 이제 buy now 또는 카터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상품 후기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지고 처리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언어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바, C, PHP, MySQL 등의 언어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제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한 이미지를 HTML에 삽입하고 CSS로 디자인하며 자바스크립트 또는 jQuery로 동적인 움직임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자료를 처리하는 곳, 즉 서버에 보내져서 MySQL, PHP, Java, C 등과 같은 언어로 다시 처리하여 저장 또는 다시 재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편하게만 쓰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학습을 해야 할까요? 각각의 관심 분야가 있겠지만 브라우저에게 내가 표시하고 싶은 내용을 나타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HTML과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물론 그것만으로 멋진 사이트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CSS라는 디자인을 공부해야 하고 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언어들을 학습한다는 것은 조급하게 서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외워야 할 것과 이해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DOM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OM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DOM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